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제가 휴가 갔다 오는 사이에 장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때로는 조금 눌릴 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분야는 엔비디아 조정과 더불어서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오는 것들인데,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대부분 다 눌렸어요. 그러면 반등 들어올 땐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은 좀 생각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제약 이쪽 관련돼서도 여러 번 투자 포인트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요. 의료 AI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의 파워 문제로다가 대학병원들이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적자나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요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가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숙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고 공유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TMC 이 녀석들은 대부분 어때요?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솔브레인, 2등이 워닝 머티리얼즈, 3등이 TMC.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세 가지를 다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자기 투자 성향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다이나믹한 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워닝 머티리얼즈나 TMC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난 안정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거, 뭐, 결국은 대장주겠죠? 솔브레인. 이걸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셋 중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크게 가는 것들은 솔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부분에서 움직이기 세게 올라가는 것들은 TMC가 더 세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하락폭도 훨씬 더 클 때도 커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낸드하고요. D램 관련된 업황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결론적인 투자 포인트가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2분기도 그렇지만 3분기, 4분기에도 D램이나 낸드 이쪽 관련된 것이 업황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투자해서 내가 지금 눌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만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 눌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에 들어올 때 무슨 거예요? 양봉 들어올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매수 포지션을 좀 더 늘려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글쎄요 공격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은 조금씩 지금 부분에서 선택 결정을 좀 해나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분명한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말 아니겠습니까? 6월 말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것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조금 눌림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휴가 가기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낸드 업황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좋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소재 공급량은 늘어날 것이고요. 낸드 단수가 높아지니까 이제 소재 투입량이 늘어나는 건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비지에서요, 좋은 차트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제 공급량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기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원인 머티리얼즈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감소 추세는 아니고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대장주 1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2, 3번도 늘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DMC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분기 때 좀 증가량이 급등했다가 2분기 때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업이익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차원,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부분 다 대등소이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종목별로 예를 들면 얘만 특히 좋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셋 같은 경우는 같은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브레인 같은 경우가 조금 주가가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눌리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은 솔브레인이나 우리가 워닝 머티리얼즈나 TMC 대부분이 실적이 괜찮게 전망되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맞다라는 사실만 우리 인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상대적으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과거보다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27만 원에서 뭐 33만 원, 34만 원 정도 상승했는데 주가 상승 여력은 그렇게 퍼센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21 이 정도 라인 들어오는 위 구간에서 여기 언젠가에 이렇게 양봉 들어오겠죠.
이것들 같은 경우는 공략 포인트가 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려면 지금 1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을까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월달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나빠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절이 그래서 눌림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지 말고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좀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뭐 여기서 한번 공략을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공략하고 평균 매수단가 중간 정도에 잡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닝 머티리얼즈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좀 더 주가가 좀 가볍고 여러분들하고 좀 거래해 볼 만한 내용을 가진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눌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뭐 이해는 좀 안 가는 구간이 있어요. 사실 계속해서 캐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긴 합니다. 왜? 이거 왜 계속 눌리지?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너무 높은가? 사실 그것도 체크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면요. 윗단으로 올라가서 눌리고 들어오면 저는 조정을 좀 적게 받을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랫단으로 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털고 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돈이 이동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어쨌든 전반기에 펀드라든지 기관 투자 이런 것들에서 수익성을 맞춰 나가야 되는 과정이 좀 존재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거기서 그 앞전에 있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는 부분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업황에 대한 시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매크로나 업황 지표가 안 좋아서 하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괜찮아. 그럼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누구야? 라고 한다면 얘네들이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 매출이 80%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D랜드 공정 식강력 특수가수도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뭐 이건 내용들은 다 이미 종목 리포트 드릴 때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밑단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트랙티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월달 부분에서 상승인 부분을 다 토해냈다라고 한다 그래요. 다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갈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황 좋은 건 우리가 꼭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눌렸죠. 우리가 지금 아마 들어간 곳들 대부분 아마 35,000원 라인에서 잡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봉도 양봉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양봉 들어올 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땐 222 이동평균선 아랫단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있냐 없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때가 되면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출구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매수 포인트 잡아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잘하는 쪽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 절대 음봉만 보고 매수하지 마셔라 라는 것들입니다. 떨어질 땐 음봉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TEMC인데요. TEMC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그런 거잖아요. 1분기 때보다 어때요? 2분기 때에 대한 매출 부분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눌리는 영향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녀석도 저는 쫄지는 말자. 왜? 업황이 좋으니까 지금 역배열로 이렇게 들어서는 구간이 저는 좀 의외로 아이러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적당하게 또 이건 출구 전략을 구사하시려면 출구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양봉 뜨는 구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을 때가 구간이 뭐 17,000원, 8,000원 뭐 이 정도 구간 여기가 저점 라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 공략을 첫 번째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전환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평균 매수단가 조절하고요. 일단 22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구간만큼은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고용량 ESD뿐만 아니라 지금 황산 카본일 뭐 이런 것들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저쪽에 있는
지금 25,000원 구간까지도 존재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게 되면요. 단기 차익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한 번에 쭉 치고 올라올 때 여기 222동 평균선 라인이 이렇게 끌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 일단 치고 나오는 거죠. 저는 한 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 중에 선택이 좀 있어요. 평균 매수도 종고 단가 조절해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바라봐야 될 종목이 있고 얘는 막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원금 이상이 도달 안 된다라고 생각,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서 일부 수익이 내서 우리가 타겟한 프라이스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고 나서 다시 스타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 기분이 많이 언짢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캡들 같은 경우는 또 빠질 땐 또 과감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개인들 투자량이 많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지면 막 던지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더 많다라는 걸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별로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의 성향이 좀 다르죠. 1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저 장기 투자자가 많고 2등 같은 경우는 반반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개인 투자자 비율이 많다 보니까 더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 이제 바이오 제약 또 이쪽 관련돼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삼일제약, 유한양행, 오스코텍 다 포인트가 다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다 드린 종목인데 그래도 저도 숙제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리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제약 의료 AI 관련된 악재는 그냥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밀린 거잖아요. 하반기 쪽으로 계속 밀려나가고 있는 것들이고 최근에는 유럽 쪽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요. 미국은 안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더 나타나니까 이건 시장에한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특히 뭐 물론 셀트리온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업황을 보면 바이오 관련된 것들은 부채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고공행진하다 보면 모멘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HLB 지금 FDA 신약 승인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다시 뭐 진행이 된다고 하겠지만 저도 그래서 HLB 같은 경우 다시 투자 포인트가 나타나면 그때쯤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지금 열심히 지금 투자 포인트는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에서 여러분들한테 타임이 오면 이야기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 그거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HLB가 시장에 찬바람을 뿌리면서 더 냉각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지만 또 밸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주가 부양 나서긴 하지만 일단 그렇잖아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대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일단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고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들은 반응이 안 좋고 오래 별 볼 일 없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의료 AI하고도 관련이 있고 일반 그죠 건보 재정을 통해서 수익을 재창출하는 제약사 같은 경우도 이 대형 병원들이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악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두 가지 포인트가 해결된다고 해야 돼야지만 이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금리,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금이라도 시그널이 다가와야 된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게 대선 전일 거라고 얘기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니까 시간이 지금부터 꽤 남은 거예요. 지금이 이제 6월 말이니까 7, 8, 9, 한 3달 정도는 충분히 남아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닥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일단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11월에서부터 한 1월 사이에 그 장은 좀 괜찮습니다. 항상 금리가 어쨌든 간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의료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 정상화에 대한 이슈가 나면 한 번 정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리다가 한 번 정도 뚱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고 다시 자리 잡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바이오 관련된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예, 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리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 회사채의 발행 가격, 또 대출을 받아오는 그 금리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더군다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낮아졌다 올라갈 때는 대단히 데미지가 큽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금리가 하락하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 반등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는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항상 바이오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달 들어올 때 채권 만기들이 상당히 많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스몰캡들, 바이오 중에 스몰캡들은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 투자하는 것들은 좀 사양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주로 투자하는 것들은 FDA 승인 신청을 한 리스트를만 가지고 전 투자를 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좋은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요. 그래서 보통 보면 12개월 걸리잖아요.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 발표 나오는 날까지. 그러면 직전 6개월 정도부터 투자해서 발표하기 직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만큼 충분히 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글쎄요, 저희가 뭐 녹십자도 진행을 했었고, 우리가 HLB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한양행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유한양행 다시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 우리가 큰 수익은 못 냈지만 발표 직전까지 딱 가가지고 해서 한 15% 정도 수익은 냈어요. 역시 녹십자는 적자 기업이라서 답이 없었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HLB 같은 경우는 직전 6개월 동안 수익은 상당히 많이 났다는 겁니다. 일단 한 3만 원 정도 스타트해서 한 1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 이후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 튀기는, 피 말리는 전쟁 속에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려서 3월달에 저희는 정리를 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좀 포인트다. 지금 3일 제약도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돼 투자하는 것들, 그런 연습만 해도 나름 그래도 리스크를 많이 떠안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개화가 되는 거잖아요. 점점 늘어나는 것, 그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전 그렇고요. 의료예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대학병원이 일단은 의료 분쟁 이 부분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지 턴어라운드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게 언제인지 잘 모르죠. 저는 한 지난달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분쟁은 좀 심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 것들 좀 기다려 보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이쪽 관련된 투자하신 분들이 해야 될 포인트다. 그러나 성장성만큼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은 상단과 하단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새롭게 뭐 M&A 이슈도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222동 평균선 라인, 이 라인 정도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그 아래쪽은 매수해줘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존에 매수했던 분들은 보통 제가 13만원 이하에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작년도 얘기니까 빼놓고 얘기하면 지금 정도 얘기하면 15만 원 정도 언더에서 매수하는 것들은 크게 나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제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22동 평균선 아랫단 이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쫄지 않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사의 앞으로 성장성이나 지금 내년도 EPS 나오는 내용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성장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이 밸류에이션을 갖다 체크받을 수 있고 동사가 지금 성장해서 나가는 첫 번째 포인트 부분은 11월부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쌀 때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 동종목 갖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가이던스 내용 들면 2024년도보다요. 2025년도 하반기 쪽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PBM 확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씩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뉴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기도 바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등재되고 한다고 하면 뭐 수익성이나 이익성 이런 것들이 크게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트레이딩처럼 이런 고점을 바라고 가는 종목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30만 원대는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가끔은 좀 장기 투자하면서 갈 수 있는 바이오 제약주, 그래서
글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다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주당 가격이 워낙 높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 거죠. 어쨌든 제가 지난해 이야기 드렸던 대로다가 잘 진행되어 왔다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셀트리온 포인트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22동평 달했다는 좋은 가격이다.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가을이 문제입니다. 가을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윗단으로 쫙 튈 거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랫단으로 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안 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관절염 치료제만 일단 봅시다. 포인트로. 그래서 그거 되면 모멘텀이 되니까 충분히 일단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뭡니까? 약간의 그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좀 보유하고 계시다 가시면 좋겠다라 생각하고요. 중간중간 올라오다 살짝 눌리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뭐 단기 차익실에도 다시 눌리면 다시 사고 이런 것들 진행하세요. 왜? 시장에 뉴스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 이건 단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주가 이렇게 똥똥똥 올랐어. 한 이틀 정도 올랐던, 3일 정도 올랐던 좀 상황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뉴스가 뭐가 돌아? 라고 생각해 보면 뉴스 있냐? 그랬더니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할 생각을 좀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더 좋고요. 아직까지 뉴스 안 돌아오는데 왜? 이거 FD 승인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10월달 정도 돼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 있어서는 조금씩 올라갔다 눌릴 때는 좀 그래도 재미를 좀 부리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언제쯤부터 손 놓으면 안 되겠어요? 뭐 글쎄요. 8월달부터는 손 놓으면 좀 안 좋겠죠. 매크로가 안 좋을 땐 약간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제약 같은 경우 베트남 관련돼서도 진행되는 것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뉴스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지표적으로도 이야기되지만 여기 구간에서 더 하락할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원칙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어떻게 돼요? 내려오다가 위로 튀고, 그죠? 반 정도 올라왔잖아, 여기 구간에서. 그럼 다시 한 번 더 눌려주고. 그리고 여기가 정점이거든요. 여기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가 상방이냐, 아래쪽으로 가냐인데, 아래쪽인지 위쪽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위쪽으로 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아래쪽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이건 뭐 투자 보류하시면 되는 거고, 판단은 항상 그런 포인트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다? 222평짜리. 이 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약 8,000원 이 자리 언제예요? 그래서 8,000원보다는 좀 높겠죠, 이번에는. 위쪽에. 여기가 저점이 확인됐으니까. 그래서 좀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22이동 평균선 여기 아랫단, 여기 어디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잡아주는 거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매크로가 안 좋을 땐 뭐 공략하는 건데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그냥 리뷰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딱 10%만 더 볼게요. 그래서 그 10% 나오면 무조건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10% 업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수익 실현한다. 그러면 자, 뒤에 더 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면 78,000원에 7,800원 더 해보면 아시죠? 어디가 끝인지. 그래서 8,000원 더하면 86,000원 도달되면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제 개인적인 거예요. 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또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자리가 딱 찍으면 대략 저는 45% 정도 이상 되는 수익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하반기에 또 있으니까 돌아가면 또 진행해야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5%더 먹으려고 시간을 더 버리냐? 저는 그 시간은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스코텍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터질 수 있잖아요. 팡팡 터지는 요 재미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업사이드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유한여행과 같은 포인트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이거 그냥 그거예요. 전공의 장기화 대학 종합병원 정상화 필요하다. 이거는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하가 떨어져도 여기가 정상화 안 되면 주가가 높이 반등할 만한 사유가 없어요. 다만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와 전공의 파업, 대학병원의 정상화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모습은 하나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근데 투자할 포인트는 아니겠죠. 이게 투자할 만한 구간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라는 분명히, 아니, 뭐,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제일 많겠죠. 이 하단으로 매물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평균 매수 단가를 천천히 조절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 색상 보고 가는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저는 올해 안에는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몹시 앵그리 하지만 일단은 상당 기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끝나고 달려갈 땐 상당히 괜찮게 달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동종목에 대한 성장성만큼은 지금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런 것들이죠. 상황이 안 받쳐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서 이거 수급이 안 들어오거든요.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외국인도 좀 들어와야 되고 기관도 들어와야지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게 의견입니다. 네, 루닛도 앞에서 말씀드렸고 코어라인 서부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낮게 들어온 것만 이거는 뭐 트레이딩 포인트로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매크로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크게 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눌려왔잖아. 이걸 가지고 언제 올라고 매일 쳐다보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그널만 잡아두세요. 적어도 저거보다 10% 윗사이에다 오히려 알람을 걸어두시면 드디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리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업사이드로 위에 지금 현재 주가에 10% 윗사이에다 걸어두시고 시그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반도체 소재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 드린 것들은 어떻습니까? 눌림이 들어올 때 분할 매수 더 잘해서 평균 매수 단가 잘 잡고 하반기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뭐 이런 거 제약 이런 것 진행을 할 때 금리 인하가 모멘텀이 된다. 상당히 중요하다. FDA 이슈 있는 것들 나름 그래도 정리를 했습니다. 투자할 때는 FDA 이슈가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을 6개월 전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하우로 갖춰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가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해진 루틴과 룰을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FDA 승인 이슈가 있는 것들 6개월 전부터 그 종목만 매수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오면 된다라는 게 저는 기본 골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료 AI 관련돼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우리 버티는 건 잘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면 이건 미래 성장 비즈니스이면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을 좀 잘 체감하셔가지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휴가 다녀와서 여러분들한테 숙제하는 셈 치고 여러 가지 종목을 리뷰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 마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